안녕하세요. 수학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아르키메데스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파이의 근사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외접 다각형과 내접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이용해서 파이를 구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르키메데스가 외접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을 하나 그리고요. 이 원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30도의 각도가 되도록 선을 하나 그었고요. 이 접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각도가 30도인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30도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직각의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르키메데스가 정육각형에서 계산을 시작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육각형을 나타냅니다. 정육각형에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C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인 겁니다. 전체 길이의 12분의 1인 거고요. 그래서 AC의 길이에다가 12를 곱하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정육각형을 다 그리지 않고 요만큼만 그려서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을 했습니다. AC 곱하기 12가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고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2파이 곱하기 5a가 됩니다. 그런데 정육각형은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보다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크겠죠.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a는 AC 곱하기 12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얻어지고요. 그래서 파이의 범위가 나옵니다. 파이의 범위는 5a 곱하기 2분의 AC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a와 ac의 비율을 구할 수 있으면 파이의 범위를 알 수가 있고요. 아르키메데스도 5a와 ac의 비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중심각이 30도일 때 5a와 ac의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2대 1대 루트 3이니까 5a 대 ac의 비율이 루트 3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당시에는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는 이 길이를 정확히 나타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5a 대 ac의 비율이 265대 15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265대 153을 구해보면 265를 153으로 나눠보면 그 결과는 1.73202입니다. 그리고 루트 3의 근사값은 1.73205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약간 작죠.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근사값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AC분의 5A가 153분의 265보다 크다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양변을 뒤집어 줍니다. 5A분의 AC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265분의 153이 되고요. 분자에다가 12를 곱하고 분모에 2를 곱합니다. 네, 그럼 2 곱하기 5A분의 12 곱하기 AC는 2 곱하기 265분의 12 곱하기 153이 됩니다. 이 결과를 계산하면 3.464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3.464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과정을 요약해보면 여기다가 30도인 선을 하나 그었고요. 네, 그리고 5A 대 AC를 구했고요. 네, 그리고 이 5A 대 AC를 변형하면 파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육각형을 이용한 파이의 범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십이각형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십이각형은 이 각도의 절반이 되도록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만나는 점을 D라고 놓겠습니다. 네, 그럼 우린 이 그림에서 5A 대 AD만 구하면 파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AD의 길이는 정십이각형의 한 변의 절반이니까요. 이 AD의 길이에다가 24를 곱한 것이 정십이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니까 2파이 5a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정십이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 작기 때문에 2파이 5a가 AD 곱하기 24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파이의 범위는 2 5a분의 24ad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a분의 ad를 구하면 됩니다. 네, 아르키메데스는 5a분의 ad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요. 5a분의 ad를 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재료는 OA 대 AC의 비율이고요. OA 대 AC의 비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구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OC 대 AC의 비율입니다. OC 대 AC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클리드 원론 6권의 3번 성질입니다. 이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에요. 아마 중학교 때 배우신 성질일 텐데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각의 이등분을 하면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라는 성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 OA 대 A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OC 대 A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A 대 AC의 비율을 써보면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OA 대 AC의 비율은 256 대 153보다 크다였죠. 이 비율은 256 대 153보다 크다였고요. 그리고 OC 대 AC의 비율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입니다. 30도에서 이 비율은 2대 1이죠. 아르키메데스도 2대 1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얘가 153이니까 153을 통일을 해줘서 306 대 153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클리드 원론 6번의 3번 성질을 적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 적용을 해보면 OC 대 OA는 CD 대 AD라는 비례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써보면 OC 대 OA는 CD 대 AD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아르키메데스는 이 비례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을 했습니다. OC 더하기 OA 대 AC는 OA 대 AD라는 이런 비례식으로 변형을 했는데요. 변형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비례식은 OA분의 OC는 AD분의 CD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양변에다가 1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OA분의 OC 더하기 1은 AD분의 CD 더하기 1이고요. 통분을 해주면 OA분의 OC 더하기 OA는 AD분의 CD 더하기 AD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D 더하기 AD는 CD 더하기 AD이기 때문에 AC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AC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변에 OA를 곱하고 AC로 나눠주게 되면 AC분의 OC 더하기 OA는 AD분의 O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변형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책에서 이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수식에서 바로 다음 수식이 쓰여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런 변환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비례식으로 바꿨고요. 이제 이 비례식을 분수형으로 바꿔줍니다. AC분의 OC 더하기 OA는 AD분의 OA 이렇게 바뀌고요. 이 좌변을 둘러 나눠주면 AC분의 OC 더하기 AC분의 OA는 AD분의 OA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AC분의 OC가 나오는데요. AC분의 OC를 위로 올려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 비례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있는 거고요. 153분의 306입니다. 그리고 AC분의 OA가 있는데요. 얘도 위로 올려보면 AC 대 OA를 우리가 부등식의 형태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153분의 265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153분의 306 더하기 153분의 26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D분의 OA를 부등식의 형태로 구한 겁니다. 153분의 571 이렇게 구했고요. 네, 이제 파이의 범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기 있는 AD는 정시비각형의 한 변의 절반이니까요. AD에다가 24를 곱한 게 정시비각형이고요. 2파이 R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 OA가 24 AD보다 작고요. 파이는 2OA분의 24 AD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범위는 2 곱하기 153분의 24 곱하기 571이고요. 계산을 하면 3.2154입니다. 네, 정육각형으로 구했던 범위가 3.464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파이의 범위가 좁아졌죠.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여기서 이 파이를 구하는 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AD분의 OA의 비율을 구한 뒤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외접하는 정 24각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외접하는 정24각형은 정육각형의 절반인 정12각형의 절반인 각도에 해당되는 선을 그어서 접점을 2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OA 대 AE를 구하면 끝납니다. 이 AE라는 길이는 정24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길이니까 이 AE의 길이에다가 48을 곱해주면 그게 정24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OA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세우면 파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OA 대 AE는 어떻게 구할까요? OA 대 AE는 마찬가지로 OA 대 AD를 알고 있고, 그리고 OD 대 AD를 알고 있고, 유클리드 원론의 6번의 3번 성질인 각의 A등분의 성질 3개를 이용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OA 대 AD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OA 대 AD는 여기서 구했죠. 여기서 OA 대 AD는 571대 153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D 대 AD를 구해야 되는데요. OD 대 AD는 아까 구한 OA 대 AC는 2대 1이라 쉬웠는데 OD 대 AD는 이 각도가 1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이 아닌데요. 아르키메데스는 이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이 ODA라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세우면 OD의 제곱은 OA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입니다. 양변을 AD로 나눠주면 AD의 제곱분의 OD의 제곱은 AD의 제곱분의 OA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등식에서 AD분의 OA가 153분의 57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등식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153분의 571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D의 제곱분의 OD의 제곱을 부등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 값을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했더니 23,409분의 349,45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변의 제곱근을 구해줍니다. 제곱근을 구하게 되면 AD분의 OD가 루트 2340 부분의 34945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책을 잠깐 보면은 책에는 루트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제곱이 요거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그냥 so that 그래서 요거다 제곱근을 구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제곱근은 153분의 591과 8분의 1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OD분의 AD를 방금 구한 겁니다. OD 대 AD는 591과 8분의 1 대 153이다. 요걸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구한 거고요. 네, 이번에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OD 대 OA는 여기 있는 D 대 A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분수 형태로 만들고요. OA분의 OD로 만들고 A2분의 D2로 만들고요. 그리고 양변에 1을 더합니다. OA분의 OD 더하기 1은 A2분의 D2 더하기 1 통분을 해주고요. OA분의 OD 더하기 OA는 A2분의 D2 더하기 A2 네, 여기서 D 더하기 A는 D 더하기 A 요거죠. 그래서 AD랑 같습니다. 얘를 AD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양변에다가 OA를 곱하고 AD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AD분의 OD 더하기 OA 그리고 A2분의 OA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좌변을 둘로 나눠주겠습니다. AD분의 OD 더하기 AD분의 OA는 A2분의 OA가 됩니다. 이제 얘네 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AD분의 OA는 153분의 571이죠. 얘는 153분의 571이고 얘는 153분의 591과 8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A2분의 OA는 153분의 571 더하기 153분의 591과 8분의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얘를 구해보면 153분의 1162와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2분의 OA가 153분의 1162와 8분의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얘를 이용하면 파이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A2라는 것이 정 24각형의 한 변의 절반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48을 곱하면 정 24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고요. 그리고 2파이 OA는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네, 그래서 2파이 OA가 A2 곱하기 48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파이는 2 곱하기 5A분의 48 곱하기 A2예요. 얘를 뒤집어주면 5A분의 A2가 153분의 1162와 8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게요. 그러면 파이는 2분의 48 곱하기 153분의 1162와 8분의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 3.15972가 나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좁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이 파이를 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등식이 구해진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각의 이등분선을 또 그어서 f를 추가합니다. 외접 48각형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 아실 텐데 우리가 OA 대 AF의 비율을 구하면 파이의 범위를 외접 48각형의 둘레의 길을 이용해서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A 대 AF를 구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OA 대 AE 이거의 비율, 이건 위에서 방금 구한 거예요. 그리고 OE 대 AE의 비율, 이건 또 어떻게 구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유클리드 원론의 6번의 3번 성질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얘가 구해집니다. 근데 똑같은 패턴이라서 굳이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3.14636보다 파이가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각의 이등분선을 또 그어서 정 96각형에 도전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하면 OA 대 AG의 비율을 알면 우리는 파이를 정 96각형의 둘레의 길이와의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A 대 AG는 또 어떻게 구하냐? OA 대 AF의 비율과 OF와 AF의 비율과 유클리드 기하 원론 6권의 3번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방금 위에서 구한 것이고 얘는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아르키메데스가 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아르키메데스는 파이가 3과 7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구합니다. 네, 그리고 7분의 1을 계산기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0.1428, 네 자리까지만 쓰면 3.1428. 네, 그래서 파이 둘째 자리까지 근사값을 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르키메데스가 외접 정육각형으로 시작해서 이 변의 개수를 2배씩 늘려가면서 외접 96각형에서의 파이의 근사값을 구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왜 더 하지 않았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로 충분히 근사값으로 쓸만하고, 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가 사용한 로직을 이용하면 그냥 반복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한 것 같기도 한데요. 평생을 바쳐서 이것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